항공과 비평 TV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21세기 하늘을 지배할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최신의 6세대 전투기를 둘러싼 항공 패권 경쟁을 소개합니다. 제1편으로 중국이 야심차게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 청도 J-36을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클릭 3번이 항공과 비평 주인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4년 12월 26일 중국 스촨성 청도에서 J-36으로 추정되는 항공기의 시험 비행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청도 J-36은 서방 군사 전문가들이 임시로 붙인 제식명입니다. 영상에 따르면 J-36은 그리스 문자 람다를 닮아서 람다익이라고도 불리는 더블 델타익을 지녔고 각 날개의 아웃보드 뒷전에 분할 러더본을 갖추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러더본은 잠시 후에 소개하겠습니다. 또한 J-36은 제연소기를 갖춘 산발 제트 엔진을 지녔습니다. 2025년 3월 17일에는 J-36의 동체 측면과 상부도 포착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경계층 분리기가 없는 초음속 흡입구를 동체 상부에 지니고 있음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같은 해 4월 7일에는 청도항공기공업그룹인 CAC 시설에 착륙하기 위해 적금 비행 중인 J-36의 근접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영상과 사진이 포착되었습니다. 일련의 영상과 사진에 따르면 J-36에는 유선형 조종실 캐노피가 있고 조종사가 나란히 앉는 사이드 바이 사이드 좌석 형태입니다. 또한 엔진 배기구는 날개 뒷전 안쪽에 배치되어 열 추적에 대비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설계 특징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현재까지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청도 J-36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도 J-36은 6세대 초음속 스텔스 다목적 군용기입니다. 제작사는 1958년에 설립된 청도항공기공업그룹이며 에빅으로도 불리는 중국항공공업 집단공사의 계열사입니다. J-36의 임무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주임무는 제공권이라고도 불리는 공중우세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중에서 70에서 80% 통제권이 있으면 공중우세를 발휘하고 90% 이상의 압도적 통제를 발휘할 수 있다면 에어 도미넌스라고 불리는 공중장악권을 발휘합니다. 둘째 임무는 전통적인 임무 중 하나인 타격입니다. 셋째 임무는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임무인데요. 한국에서는 유무인 복합 운용으로 불리는 멈티 지휘 통제입니다. 멈티란 맨드 언맨드 티밍의 약어로서 유인 항공기와 무인 항공기가 하나의 팀을 이루어 작전을 수행하는 신개념 체계를 의미합니다. J-36의 주요 재원을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J-36의 공식 재원은 공개된 바 없고 모두 추정치임을 말씀드립니다. 항공기 형식은 산발제트 무미익 더블 델타 전입기입니다. 꼬리 날개가 없고 동체와 날개를 구별하기 어려운 형식이어서 플라잉 윙이라고 불리는 전입기로 분류됩니다. 또한 날개의 앞전 후퇴각이 2개가 있어서 더블 델타익입니다. 제트 엔진은 3개가 나란히 내장되어 있습니다. 승무원은 2명이 탑승합니다. 서로 나란히 앉는 사이드 바이 사이드 형태이어서 조종사 간의 소통과 학생 조종사 훈련에 도움이 됩니다. J-36의 치수는 영상자료 판독을 통해 이루어졌는데요. 기체 총길이인 전장은 22m 내외로 추정됩니다. 윙스팬으로 불리는 전폭은 23m 내외로 추정됩니다. 다른 5세대 전투기와 비교해보면 특히 전폭이 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폭이 상대적으로 긴 이유는 J-36 설계가 채택한 형식이 플라잉 윙, 즉 전입기이기 때문입니다. 미익이 없고 동체와 날개 구분이 없는 전입기는 전폭이 기체 전장보다 긴 게 보편적인 형상 설계 특징입니다. J-36의 최대 이륙 중량은 53 내지 57톤으로 추정됩니다. 공중전을 위해 개발된 전형적인 전투기의 중량 대추력비는 0.9 정도인데요. 예를 들어 F-21 랩터의 중량 대추력비는 0.838입니다. J-36도 이 정도 범위에 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목할 점은 다른 5세대 전투기보다 J-36의 최대 이륙 중량이 더 높다는 점입니다. 이는 전입기 형식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전입기는 블렌디드 윙 바디, 줄여서 BWB라고도 불리는데 재래식 비행기에 비해 양항비가 더 높아서 더 무거운 탑재 중량과 더 긴 항속거리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J-36의 추진기관은 제연소기를 갖춘 가스터빈, 제트 엔진 3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프렛 앤 위트니의 F119 PW100 엔진 추력에 견줄 만하다고 추정하므로 애프터버너라고도 불리는 제연소 작동 조건에서의 최대 추력은 대략 468kN 정도라고 추정됩니다. 한편 최대 속력은 마하 2.5에 달하는데 다른 5세대 전투기에 비해 높습니다. 다만 엔진이 최대 속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없으므로 장시간 순항에 사용되는 초음속 순항 속력은 그보다 낮을 것입니다. 전투 반경은 3000km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는 다른 5세대 전투기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전입기의 낮은 유동항력 덕에 높은 양항비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J-36의 설계 특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날개 설계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항공기는 날개를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따라 공기역학적인 특성과 성능이 대부분 결정됩니다. 그만큼 날개는 비행에 있어 중요한 구성품입니다. 첫째 특징은 다이아몬드형 더블 델타 후트웨이를 채택함으로써 천음속 비행과 초음속 비행에서 항력을 저감할 수 있어서 초음속 순항에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둘째 특징은 재래식 전투기에서 볼 수 있는 미, 카나드, 스트레이크를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레이더 피탐이 어려워져 전방위 광대역 스텔스 능력의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특징은 날개 앞전의 킹크로 두 개의 후퇴각을 지님으로써 공기역학적 편익을 추구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안쪽의 급한 후퇴각은 중방향으로 기체의 단면 분포의 불연속을 줄여 초음속 조파 항력을 저감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바깥쪽의 덜 급한 후퇴각은 저속 비행에서 양력을 개선하고 전투기동에서 만날 수 있는 높은 바등각에서 와류 양력을 생성시켜 저속 안정성을 꾀할 수 있습니다. 넷째 특징은 앞전 확장, 즉 LEX인데 앞서 설명한 안쪽 후퇴각을 말합니다. 날개 앞부분을 이런 앞전 확장을 두면 높은 바등각에서 와류를 생성시켜 날개 상부에서 유동의 박리와 실속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기체 앞부분에 위치한 앞전 확장에서 생긴 양력이 기술을 들어올리는 피치업 경향을 유발할 수도 있는 단점도 있지만 현대식 전투기는 전산화된 비행 제어 컴퓨터를 통해 조종사도 모르는 사이에 안정성과 조종성을 유지시켜줍니다. 다섯째 특징은 전익기의 대표적 특징입니다. J-36에는 총 10개의 뒷전 조종면이 있습니다. 그중 4개는 날개 아웃보드 뒷전에 위치한 분할 러더본입니다. 러더본이란 이 운동을 제어하는 방향타인 러더와 롤 운동을 제어하는 에일러론의 합성어입니다. 즉, 이와 롤을 동시에 제어해줄 수 있는 조종면이 바로 러더본입니다. 예를 들어 좌익 아웃보드 뒷전에 있는 2개의 분할 러더본을 마치 가위처럼 벌려 편향시키면 좌익의 항력이 커지기 때문에 항공기는 좌연적으로 요행을 하게 됩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러더본이 필요한 이유는 수직 미익이 없는 무미익기이기 때문입니다. J-36에는 러더본 외에도 6개의 플랫포론이 있습니다. 플랫포론은 양력을 증강시켜주는 플랩과 항공기의 롤 운동을 제어하는 에일러론의 합성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날개 밑면에는 6개의 수직 조종면이 더 있는데요. 마치 재래식 전투기 후방 동체 아래나 측면에 있는 벤트럴 핀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전문가들은 액추에이터와 같은 작동기로 구동되어 비행 조종의 역할을 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J-36의 도살 흡입구 후방에는 융기식 정범창이나 스피드 브레이크로 보이는 장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J-36의 동체 설계 특장점입니다. 기수 부분이 납작한 모양이란 점입니다. 왜 원형 단면이 아니라 납작한 타원형 단면일까요? 그 답은 1964년에 전력화된 노스로 F-5 전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YF-5A 실험기는 스핀 민감성 시험 중에 저속에서 세로 방향 조종 입력만으로도 2번의 직립 스핀에 진입하는 아찔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사이드 슬립이 0도임에도 불구하고 요 조종성 이탈이 발생했습니다. 풍동 시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실속보다 훨씬 높은 바등각에서도 상당한 요잉 모멘트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 원인은 길고 가느다란 기수에 의해 생성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F-5E의 기수는 샤크 노즈로 불리는 상어코 단면을 지닌 기수로 변경되었고 높은 바등각에서도 기수 양편의 대칭적인 와류가 동시에 형성됨으로써 요 조종성 이탈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동체 설계 특장점은 동체 차인을 날개까지 연장시킨 점입니다. 차인이란 조선업에서 유래된 용어인데요. 동체 단면의 외곽선이 급격하게 변하는 부분을 지칭합니다. 이처럼 동체 차인을 날개까지 연장해 얻는 편익은 5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는 높은 마하수 효과입니다. 차인을 연장시키면 마치 카나드가 있는 것처럼 양력을 생성함으로써 마하수가 높아질수록 날개의 양력이 후방으로 이동해서 기체가 피치 다운하려는 경향이 상쇄시켜주고 과도한 트림 항력 생성을 예방해줍니다. 둘째는 저속 비행과 높은 바등각 효과입니다. 차이는 앞전 확장 역할도 하므로 인보드 날개의 와류를 생성시키고 이런 와류는 날개 상부 유동에 에너지를 공급해 주어서 실속 지연과 추가 양력 생성을 도와줍니다. 셋째는 방향 효과인데요. 직풍과 요인이 전방 동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경감시켜줌으로써 방향 안정성을 향상시킵니다. 수직 미익이 없는 J-36에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넷째는 가로 효과인데요. 이착륙 시의 델타익에서 요잉이 유도하는 롤링을 줄임으로써 가로 안정성과 조종성 특성을 개선해줍니다. 다섯째는 스텔스 효과입니다. 차인을 동체와 날개에 블렌딩해주면 재래식 전투기에 흔히 보이는 모서리 반사면과 수직면이 사라지므로 레이더 피탐이 감소하는 효과를 얻습니다. 예를 들면 5세대 전투기 설계에서 스텔스 능력이 낮은 카나드를 없애고 차인을 채택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J-36의 공기유도계통 설계 특장점을 소개합니다. 초음속기의 가스터빈 엔진은 흡입구를 통해 유입된 공기를 연소해 사용하는데요.
초음속 자유기류를 최소한의 전압 손실 상태로 엔진까지 유도하기 위해서는 초음속 비행에 최적화된 흡입구와 덕트를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공기유도계통 설계는 스텔스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J-36은 3개의 흡입구를 지녔는데요. 그 단면이 사다리꼴입니다. 흡입구 2개는 동체 양편에 있는데요. 그 단면 모양이 캐럿 같다고 해서 캐럿형 바이퍼캐티드 흡입구라고 부릅니다. 캐럿이란 오탈적 요정 기호인데 흡입구 모양이 캐럿과 닮아서 그런 명칭이 붙여졌습니다. 또 하나의 흡입구는 중앙동체 선부에 있는데 도살 무분리기 초음속 흡입구라고 불립니다. 도살이란 물고기의 등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분리기는 흡입구에 가급적 유선형 기류만 유입되도록 동체 표면을 지나면서 경계층이 방리된 유동을 걸러내는 장치인데요. J-36은 그런 경계층 분리기 대신 마치 낙타 등의 혹처럼 생긴 범프를 흡입구에 둠으로써 경계층을 분리하는 기법을 채택했습니다. 미국의 F-35의 바이퍼캐티드 흡입구에도 DSI가 채택되어 있습니다. DSI를 채택하면 여러 편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경계층 기류를 다른 방향으로 분산시켜 엔진으로 유입되지 않게 합니다. 만약 경계층 기류가 마구 유입되면 경사파를 발생시켜주는 램프에서 충격파 유도 방리가 발생해서 엔진이 정지할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둘째는 범프에 의해 공기가 압축되면서 기류가 초음속에서 아음속으로 감속되므로 초음속기에 유입합니다. 그 이유는 초음속기의 흡입구와 덕트는 자유기류가 여러 경사 충격파를 지나면서 가급적 적은 전압 손실을 겪은 후 엔진에 유입되도록 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기존 경계층 분리기는 복잡한 메커니즘이 필요한데 이로 인해 중량과 비용, 그리고 정비 수요가 증가합니다. 이를 DSI로 대신하면 중량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내부 용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적외선 신호차 폐와 레이더 전파의 흡입구 통과와 반사를 최소화시켜줍니다. 적군의 레이더가 정면에 있다면 레이더 전파는 흡입구와 덕트 내부를 통해 엔진 전면부, 그러니까 중류 압축기를 때리고 반사되어 다시 흡입구를 나가므로 레이더 반사면적인 RCS에 기여합니다. 범프를 두면 그만큼 레이더 전파가 흡입구 내부로 들어간 후에 반사되어 탈출하기가 어렵겠죠. J-36의 배기 계통에 대한 설계 특장점을 소개합니다. 군용기, 특히 적진 깊숙이 침투해야 하는 전투기나 공격기는 적군의 레이더와 적기의 공대공 미사일이란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스텔스 전투기는 배기 계통의 스텔스 설계를 동원해 레이더나 적외선에 덜 탐지되려고 노력합니다. J-36의 주목할 만한 배기 계통 설계 특징은 엔진 배기구를 날개 뒷전 안쪽에 두어 열추적에 대비한 점입니다. 특히 뒷전 상부 데크 구조물 안쪽에 배기구를 둠으로써 기저 면적을 없애버려 레이더 신호 저감과 함께 적외선 신호 차폐 효과를 노렸습니다. J-36에는 엔진이 세개나 있으니 열추적 위험성이 높기에 이런 설계를 채택했습니다. 이와 함께 엔진 배기구가 꽃잎처럼 생긴 페탈 형태를 채택함으로써 기저 면적을 두지 않아 레이더 피탐에 대비했습니다. J-36의 캐노피에 대한 설계 특장점을 소개합니다. 트랜스페런시라고도 불리는 캐노피는 조종사의 시정을 확보해줄 뿐만 아니라 스텔스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J-36 캐노피의 첫째 특징은 분할 전면창입니다. 전면창을 가운데 구조 프레임을 두었습니다. 조종사가 정면을 바라보는 창을 윈드실드 또는 전면창이라고 부릅니다. J-36은 2명의 조종사가 나란히 앉는 사이드 바이 사이드 형태여서 다른 단좌식 전투기에 비해 전면창 폭이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전면창 폭이 넓어질수록 압력, 온도, 조류 충돌 등의 구조적 우려도 커집니다. 따라서 전면창 가운데에 구조 프레임을 두어 분할하는 설계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이처럼 전면창 분할 프레임을 두어야 할 경우 전형적인 캐노피 설계에서는 조종사 시야를 가리지 않게 그 폭이 5cm 이하로 설계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둘째 특징은 차양 처리된 캐노피를 채택한 점입니다. 차양 처리된 캐노피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편익을 주는데요. 첫째 편익은 조종사 시야 보호입니다. 금속 코팅이나 특수 필름으로 자외선과 눈부심을 필터링 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 유리 썬팅과 유사합니다. 사실 눈부심은 탑승 조종사에게 불리하지만 적기 조종사에게는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캐노피가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이면 적기가 시각적으로 탐지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J-36의 넓은 전면창은 평평도가 꽤 있기 때문에 햇빛 반사 방향이 상대적으로 협소해서 적기의 시각적 탐지를 최소화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평평한 트랜스페런시가 많은 캐노피는 조종실 내부 조명 조건에 따라 내부의 계기등이 반사되어서 조종사의 외부 시야를 방해하는 단점도 안고 있습니다. 둘째 편익은 레이더 크로스 섹션, 즉 RCS로 불리는 레이더 반사 면적 저감입니다. 캐노피에 전도성 코팅을 적용함으로써 내부 계기판과 헬멧 반사를 차단해주는 것입니다. 적군의 레이더 전파가 아군기를 때리고 반사되는 신호를 레이더 리턴이라고 하는데요. 조종실은 항공기 내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이더 리턴을 제공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레이더 에너지는 조종실로 들어와서 내부의 여러 장비를 때리고 바운싱된 후 밖으로 재방사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해법은 캐노피를 금과 같은 전도성 금속으로 얇게 코팅해 캐노피가 레이더 에너지를 반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니 전투기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겠죠? 셋째 편익은 열 관리입니다. 초음속 비행과 같이 고속 비행을 하면 공기와 마찰을 겪으면서 마찰열이 발생하는데 적기의 열 추적 미사일에게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마찰열을 빨리 흡수해 주어야 합니다. J-36의 착륙장치 설계 특장점을 소개합니다. J-36 착륙장치의 첫째 특징은 바퀴가 두 개로 이루어진 쌍전륜을 채택해서 전륜 타이어가 펑크나도 활주로와의 조향력을 유지시켜줍니다. 둘째 특징은 주착륙 장치의 바퀴를 일렬로 배치한 점입니다. 이를 위해 복이라는 메커니즘을 사용해서 보기 전후방에 두 개의 바퀴를 일렬로 마운트했습니다. 전형적인 착륙장치 설계에서 최대 이륙 중량이 22.7톤에서 68톤까지인 항공기는 지지대당 바퀴 두 개를 사용하도록 권고하는데요. 앞서 소개한 대로 J-36의 최대 이륙 중량이 53 내지 57톤으로 추정되므로 주착륙 장치마다 최소 두 개의 바퀴가 필요합니다. 또한 모든 항공기는 이착륙 시에 기술을 들어 올린 자세여서 테일 스트라이크나 윙팁 스트라이크 위험이 있는데요. J-36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다이아몬드형 날개이고 전익기라서 미보와 윙팁이라고 불리는 날개 끝단이 지면에 닿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를 사용해 주륜을 일렬로 배치하면 테일 스트라이크 각도와 윙팁 스트라이크 각도를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J-36의 무장 설계 특장점을 소개합니다. 전투기와 폭격기의 주임무는 역시 요격과 폭격입니다. 이런 특수 임무의 성공 확률은 항공기의 기본적인 성능과 스텔스 능력뿐만 아니라 무장과 전자전에 의해서도 좌우됩니다. 특히 현대전에서는 전투기 조종사가 적기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요격하지 않고 수십 킬로미터, 심지어는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탐지하고 미사일을 발사해 추적해 요격하는 레이더전을 수행하므로 무장과 전자전 능력이 사실상 공중전 승부를 결정짓습니다. 공대지 폭격도 마찬가지입니다. J-36의 무장 하드포인트는 세 곳의 무기창으로 구성됩니다. 동체 중심선에 위치한 주무기창은 한 곳입니다. 그 길이가 약 7.6m라서 PL-17 공대공 미사일과 대형 공대지 무기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2년에 중국 공군에 실전 배치된 PL-17은 중국이 가장 최근에 개발한 최신의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PL-17 전장은 약 6m라서 다른 공대공 미사일보다 훨씬 길어 더 많은 고체 연료를 담아 사거리가 400km가 넘습니다. 이런 긴 사거리는 적군의 공중급육이나 조기 경보 통제기와 같은 고가치 공중 자산을 표적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보조무기창은 두 곳인데 주무기창 양편의 흡입구 뒤에 있습니다. J-36은 무기창뿐만 아니라 착륙장치 도어와 같은 모든 격실 도어가 톱니형 가장자리를 지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비행 중에 격실 도어가 닫혀 있어도 도어의 가장자리는 항공기 표면의 불연속 지점이 됩니다. 이 경우 적군의 레이더 전파는 항공기 표면을 타고 뒤로 진행하는데 이를 진행파라고 부릅니다. 진행파는 예리한 불연속 지점을 만나면 다시 앞으로 이동해 재방사됩니다. 즉, 레이더 피탐성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적군의 레이더가 해당 표면을 직접 조사하고 있을 경우에는 불연속 지점은 무지개와 같은 회절을 유발시켜 레이더 리턴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모든 격실 도어 가장자리를 토피형으로 설계하면 진행파의 유턴 현상을 최소화하고 회절을 예방함으로써 레이더 스파이크를 저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J-36의 전자전 설계 특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J-36의 기수 레이도맨은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인 A사 레이더가 있습니다. A사는 위상 배열 안테나의 일종으로 안테나를 움직이지 않고도 전파 빔을 전자적으로 조정해 다른 방향을 가리킬 수 있는 컴퓨터 제어 안테나 배열입니다. A사 레이더는 현대식 전투기에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기본 장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전자전 설계 특징은 기수 레이돔 뒤편에 전자광학 표적 시스템 창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런 EOTS는 주야간 공중전 중의 표적을 추적하고 위치를 측정하는 시스템입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특징은 전방동체 측면의 측면 관측 공중 레이더 배열 창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런 SLAR은 기수 레이돔 안에 있는 A사 레이더와 함께 J-36의 탐지 방위각을 거의 전방위에 가깝게 늘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J-36은 모든 센서를 동체에 매립하는 설계를 채택했습니다. 즉, 센서들이 동체 외곽선을 관통해 돌출되어 있지 않아서 공기역학적 이점과 함께 스텔스 편익을 도모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의 최신의 6세대 전투기를 둘러싼 항공 패권 경쟁의 정중앙에 있는 중국의 청도 J-36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 항공과 비평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